창작자의 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나호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이네요. 월요일입니다. 5시 반이고요. 지금 뭘 해야지 제일 멋있을까요? 토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작자의 작업실이라는 주제로 한지원 감독님 모시고 작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지원 감독님 옆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서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오늘 작품의 뒷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작자의 작업실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 작업실이라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영화제 쪽에서 말 그대로 작업실을 털어라 라는 너무 적나라한 컨셉이어가지고 1차원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업실에 우리가 방문을 할 때 빈손으로 하면은 멋쩍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별에 필요한 다 보셨죠? 네. 2번 보셨죠? 네, 훌륭합니다. 입을 맞춘 적도 없는데 착착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감독님 작업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쭙고 싶은데 그동안 작업하시면서 작업실 많이 옮기셨나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작업실이 4번째 작업실인 것 같아요. 네. 작업실을 옮기는 기준은 계약 종료 아니면은 벌이가 나아졌다 아니면 규모가 커졌다? 굉장히 복합적 그거 다인 것 같아요. 풍수지리까지? 네. 풍수지리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 네, 근데 이제 바깥의 뷰가 좋은 거를 좀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감독님 그동안 작업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에 좀 다소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제 평상시 작업하는 공간들을 좀 담아왔는데 넘기면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최초 공개, 전격 최초 공개. 공개까지는 아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연남동에 되게 작은 한 1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두 번째로 사실은 제가 운영을 시작했던 작업실이고 이때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뭐 이제 제가 작업을 함께하는 고용된 스태프분들이 이제 뭐 몇 달 동안 같이 상주도 하시고 뭐 이 앞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애니메이션 클래스도 진행하면서 이제 월세 보태기도 하고 했던 무려 한 6년 전? 네, 그때 작업 환경이고 지금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 집인데 사실 집에서도 작업을 엄청 많이 해서 좀 적나라하지만 되게 미니멀한 지금 훨씬 이제 많은 집기가 쌓이고 지저분해졌지만 어쨌든 최초의 상태의 이런 작업실 집의 그냥 구석의 공간 심지어는 이 작업실도 지금 남편과 같이 쓰고 있어서 이제 제 구석 자리만 이렇게 따로 찍었는데 이 작업실에서 이제 그 여름이라는 이런 작품의 애니메틱이랑 배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애니메틱의 이런 약간 낡은 고시원 이런 게 나오는데 약간 이런 살짝 비슷하게 좀 살짝 영세한 그런 느낌의 제 작업실 방이었고요. 지금 있는 작업실은 이제 쉐어로 지금 당장은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규모가 조금 그래도 다른 작업실보다는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구석에 계신 분이 정다희 감독님이라고 저랑 작업실 쉐어를 같이 하고 계시고 한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님인데 여기서 이별에 필요한의 이제 스토리보드, 캐릭터 디자인 이런 작업들을 팀원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니메틱 완전 초반 단계 완전 이제 투자받기 전에 파일럿도 만들고 뭐 했던 그런 스튜디오인데 지금 다시 이 작업실에 이제 저도 쉐어로 들어가서 이제 월세를 부담을 좀 줄이고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리들은 이제
다른 감독님들 자리고 저거는 네. 정다희 감독님의 영역 표시인가요? 맞아요. 이제 사실은 정다희 감독님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원래는 제가 운영을 하던 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규모가 이제 커져서 아예 이제 이별의 필연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이제 영화사 사옥으로 이제 팀 전체를 이전을 하고 제 자리만 남겨놓은 딱 그런 상태로 이제 운영과 이제 보증금과 각종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독님께 네, 넘겨드리고 이제 했던 네,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세요 작업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가 중요해서 창밖에 이렇게 플라타너스가 보이는 곳을 찾아서 네, 갔었고 뭐 이런 하얗게 꾸미고 하는 것도 다 직접 뭔가 이렇게 공사도 하고 요거는 작업실 인원 고민할 때 네, 지금은 빈자리가 없긴 한데요. 구해줘 홈즈가 아니군요. 네, 지금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원 구인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인터뷰도 하고 했던 네, 사진들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작업실은 그러면은 마법이 돌아오는 날에 바다 할 때 하신 설정인가요, 여기는? 맞아요. 이 작업실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작업실인데 이 작업실에서 이제 아만자라는 프로젝트랑 이 마법에 돌아오는 날의 바다도 이 작업실에서 이제 제 단편도 작업을 했고 그 여름도 사실은 집과 이 작업실 왔다 갔다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이제 이별에 필요한 초기를 여기서 했었고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 다음 작품 장편 시나리오랑 이제 단편 작품의 파일럿을 하나 또 만들고 있는데 그 작품도 지금 집과 이 작업실에 왔다 갔다 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실 하면은 막 피규어도 많고 포스터도 많고 자기 그림도 막 붙여놓고 하는데 저는 제 그림 붙여놓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그냥 없습니다. 그냥 누가 보면 애니메이션 작업실인지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 보면서 딱 요거 뽑아주셨는데 그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에서 그 톨게이트 부스 이 장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닮았네 싶었는데 저도 약간 앵글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뭔가 작업 아마 이후에 찍힌 사진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약간 접점이 약간 네 나는 생활감 있는 그런 네, 이미지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어요. 작업실을 꾸리는 어떤 컨셉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제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밝게 조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이제 그래도 보통은 영상 작업실이면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가면 창문을 다 까만 시트지로 다 발라서 암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면 너무 힘들어서 색이 좀 부정확해지더라도 네, 창문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작업실들이 다 네, 창문이 다 개방감이 있었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작업실 같지 않다. 와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별의 필요함 보면서도 제2의 공간하고 그다음에 난영이 공간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도 한데 감독님 작업실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궁금했었는데 두 개를 섞은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은 네. 화분이 많은 거고 맞아요. 약간 식물이 많고 네. 약간 빈티지하고 아날로그한 걸 또 좋아하는데 어쨌든 밝고 깨끗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방감이 있어야 되고 뷰가 있어야 되고 월세도 나눠낼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지금은 애니메이션 클래스를 운영을 안 하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저 혼자 부담을 하고 이제 스태프들을 상주를 시키는 형태로 정말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막 100만 원 이상씩 막 내야 되는 그런 마포 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작업 특성상 되게 큰 프로젝트를 하다가 1분짜리 되게 작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렇게 규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편이어서 그런 제 유동적인 어떤 환경들을 좀 계속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쉐어로 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몸집을 불렸다 줄였다 마치 이제 영화 감독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감독님 사실 영화제 이제 우리 라이브 액션 중심의 영화제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영화 감독님들 생각하는 작업실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의 작업실은
같은 작업실이지만은 서로 유니버스가 다른 것처럼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의 작업실은 말 그대로 거기에 처박혀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안 나와도 되는 그런 벙커 같은 시스템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님들의 좀 본 작업은 이제 촬영이 시작되면 이제 외부에서 일어난다는 게 좀 많이 다른데 저희는 계속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이 필요한을 시작하고 이제 메인 프로젝트가 이제 펀딩이 됐을 때 메인 프로덕션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영화사의 사옥 한 층을 통으로 다 이제 그 저희 작업실로 썼던 그런 모습인데 이때부터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느낌이 나는 본격적인 좀 그런 느낌이고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아까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화 프로젝트가 펀딩을 받으면 이제 영화사 사옥이든 아니면 뭐 외부의 이제 임시 사무실이든 이제 그 프로덕션 기간 동안에 촬영 현장에 나가더라도 스태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이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한 층에 이렇게 꾸려졌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랑 이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모여서 했고 이 장면은 이제 레드도 컬처하우스라는 저희가 클라이맥스 내부에 한 20-30명 정도의 저와 아주 긴밀한 작업을 함께하는 팀이 있고 이 팀들이 좀 저희 작품의 결이나 코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제 외부에 있는 스튜디오 분들께 보내드리는 이런 식으로 협업을 했는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곳은 이제 레드독 컬처하우스라는 저희 메인 프로덕션 협력 업체 공동 제작으로도 크레딧이 올라가 있는 그 회사의 이제 모습인데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왼쪽 사진은 진짜 그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완성돼 보이는 그 모니터에 이제 영상이 떠 있는데 테이크 1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합성을 한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저기는 뭐가 잘못됐고 뭘 고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밤새도록 토론했던 저 회의를 한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3일 연속으로. 저 몇 분 분량 정도죠? 그러면은? 사람들? 아니 그때 15시간 걸렸을 때 테스트로 봤던 저 영상 길이. 저 영상 길이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파트별로 나눠서 이 회의를 했어서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게 파트 4 화성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화성 장면 파트의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스케일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부터 혼자서 깨작깨작 작업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15시간 이상의 회의를 할 정도로 얘기가 커졌는데 그 커진 얘기하기 전에 정말 짜잘하지만은 작업실에는 물론 작업용 아이템들이 다 있겠지만은 감독님만의 이건 쓸모는 없지만 나한테는 작업할 때 꼭 필요해라는 소소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쓸모는 없지만 제 작업실에 항상 이 까마귀 인형이 항상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정말 쓸모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월령공주 국내 개봉 당시에 이제 브로셔 팸플렛인데 약간 그 부적처럼 항상 붙여놓고 있는 기를 좀 받으려고 제가 원령공주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있고 여기 맥주 캔이 있는데 이거는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거 PPL일 거고 꿀템인 거고. 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타블렛 이거는 없으면 절대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네, 생각보다 전 작업 세팅 자체는 막 이렇게 데스크 꾸미기 뭐 등등 각종 그런 것들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필요한 것들 그냥 막 쓸기 쌓이기도 하고 막 제 딴엔 내추럴하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감독님들 이렇게 작업실 가끔씩 구경 가면은 진짜 작업과는 무관하지만 토템처럼 내가 저기 있어야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한두 가지씩 꼭 있던데 감독님 작업실에는 저는 이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네. 길을 받고자.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럴 거고 이제 다시 작업 얘기로 가자면은 이별에 필요한 작업은 말 그대로 스케일이 그냥 커진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굴러갈 게 아니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그리고 규모가 커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 게 제가 아주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작업실에서 했던 그 광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저의 어떤 독립적인 사무실에서 했던 외주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1분 30초 정도 되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광고 애니메이션인데, 일단은 심심하니까 틀어놓고 말씀드릴게요. 딱 틀기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딱 요맘때쯤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이제 연인이든 가족이든 이런 분들께 주얼리를 선물해라! 라는 느낌의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주얼리 브랜드에서 약간 캠페인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했던 프로젝트고, 되게 독특했던 게 캠페인이기 때문에 마치 단편 애니메이션이나 단편 영화처럼 광고지만 감독한테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이나 뭐 아트웍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알아서 할 수 있게 좀 자유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뷰티풀 모먼츠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전에도 똑같은 기획으로 다른 감독님이 하셨는데, 그 분이 이제 돌고래 유기던 신우석 감독님께서 단편 영화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그런 기획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꿈을 이제 이어나가는 손녀가 우주비행사가 되는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에 할머니가 준 토템 같은 거죠. 그 우주인 인형을 이제 꿈에 대한 어떤 상징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고, 그래서 약간 그 세대를 이어받는 꿈의 이야기나 우주인 인형 같은 그런 컨셉이 지금 이별에 필요한의 약간 모티브가 됐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했던 커머셜 중에는 꽤 많이 알려져서 뭔가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화사에서 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장편을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안이 온 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사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편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장편을 내가 했던 거 준비하다가 마침 또 제작진 제안이나 아니면 투자 제안이 와서 이렇게 커진 건지?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마치 이제 이 이제 뮤직비디오가 예쁜 장면을 쓰고 싶은데 다 약간 작화분계난 장면밖에 안 나네. 그나마 이 프로젝트가 마치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의 트레일러 같이 연출이 되어 있어서 혹시 미리 이야기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큰 이야기가 미리 있었진 않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졸업을 한 이후부터 장편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고 싶어서 장편 애니메이션 뭐 지원 사업에 이제 제 시나리오를 써서 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창의인재 동반 사업 같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장편에 대한 진입에 대한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으로만 이제 뭔가 배워왔다 그런 것들 안에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일단 짧은 작품들로 다시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돌아간 시점에 오히려 이제 그게 약간 계기가 돼서 장편을 다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완벽한 뒷이야기가 이제 있진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틈틈이 뭔가 이런저런 기획을 하거나 한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 보고서 한동안 잊었다가 이별의 필요한을 보고서 이거를 다시 보니까는 한정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기억 보정을 해버리게 됐는데, 특히 저기에 나오는 그 종이로 만든 인형을 끝까지 이별의 필요한에서도 살리신 게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제가 저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게, 저는 되게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데 이 멀리서 보면 마치 원래 계획이 있던 사람처럼 행동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계획을 따라가보면 아까 우리 그 작업실 커진 것처럼 이게 일종의 이렇게 집합, 부분 집합 하듯이 감독님이 속해 있는 일단은 워크룸 야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였죠? 제가 살짝 놓쳤는데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독이 있고 이 관계가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별의 필요한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인 거죠. 사실 워크룸야는 제가 이제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뭐 이런 외주를 하거나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뭐 지원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작업실 저의 사업자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저의 회사 워크룸야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있고 영화사이자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그런 시리즈 제작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영화사 클라이맥스가 있고 레드독 컬처하우스는 원래부터 이제 본인들의 IP로도 뭐 웹툰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 뭐 넷플릭스 본사나 아니면 더 큰 업체들에서 프리프로덕션을 어느 정도 한 작품에 이제 메인 프로덕션을 하거나 때로는 이제 프리프로덕션의 일부 뭐 아트 디벨롭 같은 것까지도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좀 이제 메인 프로덕션과 프리프로덕션을 다 할 수 있는 국내의 좀 큰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작고 이제 소중하고 이제 아주 영세한 워크룸 야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보다 어쨌든 뭔가 애니메이션 회사이기 때문에 인원이 막 200명 막 100명 몇십 명 이런 이제 회사가 이제 레드독이라면 클라이맥스는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투자사로서 이제 그 제작사로서 이제 저희 이 프로젝트를 총괄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은 그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래서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투자를 받기 전에도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아직 투자를 받기 전에도 이제 뭔가 비용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같이 지원 사업을 내거나 하면서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나 기획을 함께 해주신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작사에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지원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야하로 연락을 하면 되고 넷플릭스에 제작 지원 여부를 타진하고 싶으면은 클라이맥스한테 연락하면 되고 나만의 장편을 만들고 싶으면 레드독에다가 연락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독이 근데 바빠서 바빠서 사전에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 여름이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레드독과 좀 이제 안면을 두고 작업을 함께 해본 좀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바쁜 팀이긴 해서 어쨌든 레드독 컬처하우스는 이제 큰 애니메이션 회사다. 그리고 기획을 내부에서 하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되어 있는 이제 기획이나 아니면 감독이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네.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큰 집합, 부분 집합 말은 되는데 문제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파이프라인 얘기할 때마다 내가 왜 슈퍼마리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는 그냥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흐름은 이런 거고 기존의 업체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런 건데 서로 결합을 하려면 뭔가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맞춰야 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합도 맞춰야 되는 건데 약간 그 사진처럼 30명 모여서 15시간 회의하는 게 일종의 합을 맞추는 과정일 테고 이게 작품 끝날 때까지 하면서 효율성이라는 게 딱 이루어졌나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작품을 완벽한 사이클로 한번 돌려봤을 때 그 합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레드독이랑 그 여름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다 해서 이제 그 같이 협업하는 공간이나 이제 상주하는 공간이 이제 공동으로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완벽하게 외부에서 외부로 약간 이렇게 파일을 교환해서 이제 소통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또 메인 프로덕션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그 화면에 완성된 화면에 나온 그림 중에 제가 그린 그림의 양이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은 주로 배경에 있고 캐릭터들은 다 레드독의 그림체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별의 필요한을 할 때는 지금 이게 제가 그 구인 공고할 때 당시에 그 회사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얼굴이 가려진 분 이분이 작화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 여름을 할 때는 작화 감독님이 레드독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독의 그림체로 그 여름이라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여름도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예산으로 완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적이었고, 그래서 레드독의 또 노하우를 알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산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메인 프로덕션까지 좀 더 제가 원하는 그림이나 액팅이나 연기 스타일을 좀 반영한 다음 작품은 좀 그렇게 좀 더 긴밀하게 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작가 감독님을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이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에 상주를 시키고, 근데 이분은 뭐 레톡 출신 아니고 제가 이제 스타일이 좋아서 작업 협업을 요청드린 이제 작가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제가 저와 소통이 잘 되고 제 취향에 맞는 이제 헤드 이제 아티스트들을 완전 제 근처에 이렇게 포진을 시켜놓고, 그분들이 뭐 테스트 컷을 만들거나 작품의 어떤 샘플 컷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레드독에서 어떤 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그 드로우오버라고 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수정지를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 이미지들을 많이 그려서 저희들의 스타일들을 레드독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별에 필요한 팀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여름이라는 작업을 했을 때랑은 아주 다른 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로 내부에 저와 소통을 하는 긴밀한 프리 프로덕션과 메인 프로덕션을 다 하는 팀, 그리고 메인 프로덕션 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했던 게 이제 가장 크게 제 입장에서는 좀 도전적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이게 저도 이런 식으로 큰 프로젝트를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해본 게 처음이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변수가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다 이제 여기저기 달려가서 이제 불을 끄고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그려서 전달하고 하면서 되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요 장면만으로 치면은 야할 팀인가요? 아니면 클라이맥스? 사실 제가 팀인가요? 여기 워크룸야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워크룸야는 이제 공동 제작사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제 계정에 이런 게시물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 올릴 때, X에 올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 사무실 이름을 그냥 넣었죠. 그냥 제 욕심입니다. 이거는 비공식이지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하나 하면은 그때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해도 2시간이 모자랐는데 나머지를 다 다루면은 우리가 내일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맞아요. 얘기는 건너뛰기로 하기로 했고, 네. 바로 이별에 필요한 작품 얘기로 넘어가기로 하면은 장르가 SF이기도 하고 로맨스이기도 하고 성장 성취 얘기이기도 하죠. 감독님은 뭐 셋 중에 하나 어떤 걸로 할래 하면 오늘의 픽. 네. SF 로맨스 성장 중에요. 저는 성장이 가장 제가 이입하는 코드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SF를 이별이 필요한으로 사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뭔가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더 SF스러웠다면 되게 자신있게 SF다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는 다음 작품은 약간 거기에 조금 뭔가 이제 미련이 남아서 되게 SF 색채가 강하고 진짜 좀 근본적으로 SF 같은 느낌의 작품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별의 필요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성장과 치유, 과거에 있던 내면과 어떤 화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네, 그렇군요.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감독님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초승달 스티커를 붙이신 작가 감독님도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 받으실 분도 섭외를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실명을 까자면은 윤재한 작가님, 배도호 감독님, 이 양반들이 모일 수 있을까, 뭉칠 수 있을까? 그것도 한지원, 그다음에 윤재한, 배도 각자 자기 색깔이 되게 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동료가 되었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뭐 다 얼굴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되게 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되게 평균 연령이 높지 않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치고는 좀 영한 팀이었는데,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전부 다 인터넷으로 공연을 네, 사실은 이제 윤재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학교 후배님이시긴 해요. 근데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서 학번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저는 약간 화석같이 좀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윤재한 작가님의 어쨌든 한두 번 정도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은 있지만 주로 작품을 이제 인스타 같은 걸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이별의 필요한을 생각하면서 또 제 그림체를 생각했을 때 이 코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림 실력과 재치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한님께 이제 DM과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작업을 함께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배도 이제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역시,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인연식이 없었어요. 그냥 트위터에서 3D와 아트를 잘하는 사람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 그 블렌더를 써야 되면 블렌더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블렌더나 3D 프로그램 쓰는 사람을 찾자라고 이제 하다가 발견한 계정이 이제 도호 작가님 계정이었고, 당장 연락을 드리자 해서 이제 작업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조금 다뤄드리겠지만 되게 뭐랄까, 원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3D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구인을 한 건데, 이분이 가지신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나 뭔가 심미적인 부분들이 되게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이제 도훈이 평상시 작품 스타일인데 약간 이런 2.5D 스타일의 좀 캐주얼한 이제 뭔가 3D도 하시고, 그리고 약간 올리셨던 것 중에 이제 3D인데 되게 이렇게 광활한 스케일의 SF 느낌을 주는 뭔가 포트폴리오도 있었고, 되게 영화적이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연출들을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분의 평상시 단편 작품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약간 요즘에 이제 이런 룩을 2.5D 내지는 이제 2D 룩, 3D라고 많이 하는데, 이별의 필요한을 하면서는 저는 이제 기존의 제 작품들과는 좀 달리 3D 비중을 좀 확 많이 늘려서 더 화면 연출도 시네마틱하게 하고 앵글도 더 이제 다양하게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당에 이제 너무 딱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DM으로 모든 게 또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작업들을 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분을 섭외를 한 게 아닌데,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 자리에서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하면서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원래 게임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거를 게임 회사는 해요. 그래서 약간 게임에 나오는 모든 장소들을 3D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각도에서 봐도 그게 예쁘도록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3D 공간 디자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3D 공간을 저희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3D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쓸 거라는 상상을 초반에는 하지 못했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그 파이프라인이나 작업 공정 같은 것들을 많이 수정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덕분에 되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빛이 되게 리얼하다, 아니면 공간감이 리얼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그 리얼한 공간감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도훈님이랑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운상가 옥상에 있는 제2의 작업실인데, 주변에 세운상가도 다 이렇게 구현을 3D로 해놨고,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세운상가를 몇 번이나 가서 이제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엄청 찍고 그 과정에서도 다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이제 실사 촬영 감독님도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잘 모르는 애니메이션, 그들은 주로 다 책상 앞에 있으니까 장소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 촬영 감독님들은 어디가 예쁘게 나오는지 그 스팟들을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팟들을 막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면서 이제 장소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운상가에 좀 예쁜 장소들을 이제 찾게 됐고 그 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셨던 그런 리얼하고 예쁜 어떤 공간들이나 빛들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도 작가님이 모델링을 한 세운상가죠. 맞습니다. 어떻게 렌더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별의 필요한처럼 멋진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좀비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야말로 앵글, 그야말로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것을 2D 애니메이션인데 뭔가 이 이상으로 모델 퀄리티 업을 하는 거는 저희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이 정도로 앵글감을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이제 캡처를 하던 뭔가 이제 출력을 해서 그 위에 2D로 추가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더해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페인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3D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는 렌더링을 저희 손으로 2D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작 과정에 대해서 더 디테일을 알려 할수록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로 옮겨가면은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이게 장르로는 보이지만은 주인공의 시선이라든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결국은 30대 여성이라는 거고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국내 작품도 그렇지만 해외 작품에서도 30대 그리고 여성의 시점 그리고 화자로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상업적인 작품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이 작품은 감독님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 준한영 그리고 목소리를 맡은 김태리 배우 다 비슷한 연배로 딱 이렇게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감독님은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이건 내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장성을 봐야 돼서 좀 조절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이 정말 생각보다 의외로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특히 극장용으로 개봉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영유아용이거나 정말 100번 양보를 해도 10대 딱 아니면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정도의 약간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친구들이 나오는 조금 모험적인 뭔가 어드벤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성공 사례들이 다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을 주로 그러니까 만들어 온 곳들이 아니어서 30대 여성 주인공과 30대 여성 타겟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놓쳤군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활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을 수 있죠. 오히려 이쪽 씬에서는 보면은 영화 쪽에서 보면은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어떤 접근이었어서 그런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상업적인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그런 말씀 주신 그런 시선 안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에 뭔가 아주 옛날 작품들을 생각해보면은 좀 한참 성인 애니메이션이 나오던 그 시기가 있긴 했잖아요. 한 30년 전 그런 시기? 근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지금은 완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애니메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애니메이션 씬이 발달한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별의 필요함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약간 제가 이입할 수 없는 주인공에 대해서 좀 쓰는 거나 아니면 연출하거나 그리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별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별다른 부침이 없었습니다. 감독님 데뷔작부터 해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될수록 주인공이랑 감독님이랑 거의 동년배처럼 쭉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장수할수록 캐릭터가 스펙트럼이 넓어지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첫 작품을 했을 때는 이제 바로 대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대학생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막 자취와 독립과 결혼을 뭐 앞둔 뭔가 그런 나이 때 지금은 또 이제 저와 동년 나이가 같은 또 이제 커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장편 안에서는 주인공은 이제 어린 소년인데 주변 인물들이 좀 지금 저의 관점들을 좀 나눠서 갖고 있는 구조로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목소리도 김태리 배우 딱 처음부터 너로 정했다 픽 이렇게 가신 건가요? 완전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이 프로젝트가 그 넷플릭스든 뭔가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 정도 규모로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서 감히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맨 아주 처음부터 뭐 이야기를 쓰거나 할 때부터 염두에 두기는 저는 어려웠고 약간 근데 이제 캐스팅을 합시다. 이제 목소리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는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야기가 좀 여러 번 바뀌기도 했었어서 그때 어울리는 톤이 있었을 텐데 딱 그 캐스팅을 해야 되는 그 완성고가 나왔을 시점에는 태리 배우님 목소리가 바로 지금까지 아니면 그동안 했던 어떤 연기 톤들이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작품에서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픽을 하실 시간인데. 제가 잠깐만요. 이거 볼까요? 네. 아까 부모님 얘기를 하고 재한님으로 넘어가면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짧게 그냥 보여드리면은 그냥 비하인드긴 한데요. 그 제이가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초기의 그림체가 서로 달라서 이런 스케치를 주고받기도 하고 난영이는 이런 모습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원래 재한님 그림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캐주얼한 그림체인데 약간 이 그림체의 차이를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만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조금 더 피곤해 보이고 뭔가 좀 더 30대스럽다고 저는 좀 느끼는데 재한 작가님이 이제 그도 그렇게 이제 20대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소통을 많이 했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극화체의 톤을 제가 좀 갖고 있고 성인용 애니메이션 톤을 갖고 있고 재한님은 원래 좀 귀여운 애니메이션 이제 그림들을 좀 그리는데 워낙 드로잉을 잘하셔서 모든 게 소화가 되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난영이나 제이도 제가 그린 드로잉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게 재한님이 이제 점점 디벨롭하신 이미지고 제가 뭔가 추가로 조금 더 이제 눈빛이나 이런 톤들을 조금 더 잡아서 이제 지금의 난영이가 만들어졌고 이게 재한님이 다듬기 전에 다른 스텝이나 제가 이제 그렸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재한님이 이제 작가 감독이라는 어떤 이제 롤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상을 다듬는 이제 그리고 아까 테리 배우님이 얘기가 잠깐 나와서 더 붙이면은 이제 이때쯤이면 캐스팅이 좀 확정됐을 때기도 해서 이제 제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닮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약간 테리 배우님스러운 얼굴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요런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구체적인 캐릭터가 뭔가 이제 재한 작가님의 그림체, 저의 그림체, 저희 30대에 대한 어떤 인상 그리고 테리 배우님의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이제 많이 굴러와서 이렇게 됐다. 약간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되게 분위기가 좋은 팀이었어요. 지금도 만나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짧고 길다면 긴 그 제작 기간 동안에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 수많은 동아리가 생겨났어요. 막 빵 먹으러 다니는 빵 동아리도 있고, 뭐 각종 막 갈색 바지를 입고 갑자기 만나는 갈색 바지 동아리도 있고 이상한 각종 동아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다들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 취향을 숨길 필요 없이 이제 이 일터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라는 그런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까지도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협업도 이제 저희 팀 안에서 만난 분들끼리도 이제 사실은 제가 약간 작가님들을 컨택하고 하는 어떤 기준 안에 있어서 이분들의 개인 작업들이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개인 작업들을 하기 위해 이들끼리 협업을 하고도 있고 그래서 약간 작은 생태계가 좀 생겨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절대 아니고 네,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우리끼리 또 재밌는 거 하자, 다음에 또 만나, 약간 이렇게 흩어진 게 가깝지 않을까요? 네. 장편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작업 그리고 상업적인 작업에서도 팀이 분위기가 좋으면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이스터에그처럼 되게 작은 것들을 안에다 살짝 집어넣기는 해요. 근데 이별이 필요한도 제가 보다가 전광판에 뜬금없이 오늘의 주요 뉴스 할 때 제작진 이름이 맞아요. 들어가고 관련된 뉴스를 또 띄운 걸 보고서 이 팀은 분위기가 좋았구나 라는 게 엿보였습니다. 그 이스터에그에 이제 그 엑스트라 캐릭터로 등장하시는 저희 작가님도 엑스트라 캐릭터로 나오고 지금 보이고 계신 도우님도 나오시고 뭔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엑스트라 캐릭터로 얼굴이 등장하기도 하고 약간 저희들끼리 소소한 재미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끼리 또 저도 모르게 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 얘기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나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혹은 작품 보면서 하고 싶은 소회, 감상 그런 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 작품 정말 잘 보았습니다. 저는 청강대학교 출신인데 그때 작년에 저도 졸업 작품을 하고 있었어서 감독님 작업의 사운드를 녹음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넷플릭스에서 첫날 공개가 됐을 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친구들 10명이서 디스코드에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맥주를 마시면서 넷플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인디애니 페스트 때 감독님 강의를 못 들어서 오늘 들으러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그 레벨 디자인을 하시고 그걸 실사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하신 다음에 레퍼런스로 삼으시고 레이아웃 등으로도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게 막상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계획을 한다고 해도 실작업에 들어가면 어쩔 때는 마음에 들지 않게 레퍼런스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혹시 작업하실 때 그런 상황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레퍼런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그 레퍼런스는 보통 그 작업 단계에서 내부에서 생산된 작업물보다는 뭔가 외부의 자료들을 많이 칭하긴 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가져가셨는데 좀 더 정확히 답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레벨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토리보드를 짜거나 할 때 몇 초, 몇 프레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작품을 딱 한 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막상 작업을 하다 보면 개인 작업 특성상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컷이 앵글이 조금 더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거 몇 프레임만 더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게 자주 발생을 했고 개인 작업을 할 땐 그거를 쉽게 고칠 수 있었는데요. 레벨 디자인을 하거나 실사 촬영을 하는 등의 굉장히 큰 스케일이면 사실 그런 레퍼런스를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 많이 유동적으로 작업 스타일을 가지고 가는 편이고 제 개인 작품들은 그 유동성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드는 지점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큰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유동적인 거를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데, 왜냐면 이제 어떤 거를 픽스를 지으면 그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 식으로 공정이 굴러갈 때는 픽스된 거에서 뒤로 넘어가는 일은 그걸 처음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과부하가 생기는 일이라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많은 어떤 특히 이제 매니저님들이 안 좋아하시는. 근데 그런 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결정을 지어야 하는 그 환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단계 안에서 제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1순위고요. 예를 들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뭔가 하나의 단계를 끝냈을 때 이게 변동 가능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빈 상태로 열어두고 나중에 정할게 라는 거를 좀 공식적으로 말을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 픽스야 라고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 그러면 이제 모두가 멘붕, 약간 이렇게 돼서 오히려 지금 내가 썸네일을 만들긴 했는데, 스토리보드를 만들긴 했는데 지금 이 샷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그 레벨 디자인 위에서 프리비즈 작업을 저희가 이제 하는데, 그때 3D로 카메라를 보고 정확하게 픽스를 할게요, 그때 같이 이야기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공정에서 픽스를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수를 나중에 직접 보고 판단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고, 또 그 아까 싸우는 장면 보여드렸는데 그 장면조차도 이제 이 장면은 실사 촬영 감독님께서 그분의 핸드헬드로 구현해 주시길 바래서 이제 제가 일단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때 그게 픽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제가 원하는 어떤 변수를 미리 이 장면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를 계산을 미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내가 어디서 변덕을 부릴지 미리 아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변동성이 많은 스타일로 혼자서 1인 제작을 오래 하면서 나는 이럴 때는 한 번에 만족하고 이럴 때는 계속 두고두고 수정하면서 계속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험이 좀 쌓여서 전체를 이제 계획을 할 때 나 여기서 변덕을 부릴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상의를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뭔가 꽉 짜여진 플랜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변덕을 부릴 수 있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가장 두려웠는데, 큰 작업을 하면서 변수를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모든 것들을 픽스하면서 작업하는 거, 그게 너무 이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두려웠는데, 물론 이제 완벽하게 처음부터 생각해서 다 정해져서 그게 다 마음에 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그렇게 변수까지 계산한 이제 작업 공정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은 30분 이상의 이별의 필요한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떤 공정으로 세팅이 됐는지를 먼저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오늘은 그 부분을 뛰어넘기는 했는데. 네, 그냥 그때 인디애니 그때 진짜 구체적으로 당했었죠. 그게 압축본이었고요. 7월 달에 창의 인재 때 2시간 풀 버전이 있었고, 그게 제작 공정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이걸로 콘텐츠를 하나 길게 뽑을까요? 저희 네. 따로 뭔가 강의를 계속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네, 그러니까 이 프리비즈 단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단계에서 이제 3D 상태에서 카메라를 이리도 대보고 저리도 대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직접 보면서 하면은 조금 정하기 편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사실은 제가 이런 식으로 3D 위에 작업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분이랑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이별의 필요해서 이제 3D를 다른 분이 이제 프리비즈를 해주신 건데, 이때는 정말 많이 소통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저의 생각을 조금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변수가 있는 상태에 대한 키였던 것 같아요. 짧게 2시간을 지금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미리 보기로 딱 보신 거고. 네. 그다음 또 혹시 마이크를 들고 의견이나 질문이나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블렌더로 배경을 이제 모델링을 하시고 그 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손으로 2D 렌더링을 한 거죠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최근에 해외 3D 영화들을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2.5D 느낌의 이제 그 3D지만 2D 룩을 가진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굳이 손으로 렌더링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2D가 그냥 지금까지 쭉 저의 미디엄이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에 질문을 뭔가 이제 스스로도 사실은 AI와 지금 3D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왜 2D인가 아직도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 내지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2D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제가 그냥 기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작업, 뭔가 이제 2D 프로젝트로 인해서 아까 원령공주 같은 뭔가 그런 작품들로 인해서 이 꿈을 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너무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런 이별의 필요함을 통해서 3D 비중을 늘리고 이제 협업하는 아티스트들도 그런 2.5D 룩에 익숙한 분들을 좀 모셨던 거는 저도 사실은 요즘 그쪽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있어서 지금 다음 작품은 그런 2.5D 룩의 3D, 그러니까 캐릭터까지도 풀 3D로 렌더를 하는 걸로 단편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편을 3D 다음 걸로 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럼 3D로 계속 영원히 간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지만 저도 이미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작품을 해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 2.5D 룩은 정말 2D 작업을 원래 사랑했던 그 아날로그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설득할 만큼의 기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D로 모든 거를 이제 렌더링까지 완벽하게, 그 컴포지팅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이별의 필요하니 아마 예산도 훨씬 높고, 그리고 이제 저라는 기본적인 사람의 언어가 2D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자연스럽게 2D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련해가지고 AI는 지금 쓰실 적은 없죠? 이미지적으로는 쓰지 않고 그 영어 메일 보낼 때 그쵸. 네,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요약해줘. 네, 그런 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 그런 걸로 쓰세요. 그거는 그거까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한두 개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이건 뭔가 번외로 궁금한 거였는데 좀 다른 강연도 하시고 엄청 길게 한 2시간 정도도 이렇게 작업 과정을 2년 넘게 한 과정을 되돌아보시면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 번 하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질문도 받고 하시면서 뭔가 다시 돌아봤을 때 새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약간,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럿이서 협업하는 작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그림이 화면에 남아있기보다, 제가 가이드를 그림으로 드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고, 다듬고 정리한 그림이 화면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별의 필요한을 하면서는 2년 동안 한 건데 2년의 시간이면 사람의 약간 사고체계가 바뀌기 충분한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같은 스타일로 계속 작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원래 스스로를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엄청 정의를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를 감독이라고 정의를 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초기에 했던 스케치들이나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들을 보면서
제 그림들을 다시 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 그림을 보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아, 나 이런 인상을 그렸지, 나 이런 표정을 잘 그렸지,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서 최근에 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그림을 다시 좀 더 자주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일로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했던 이 표정들을 다시 만나고 언젠가는 그런 작품들이, 그런 얼굴들이 화면에 고스란히 나온 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 듣고, 감독님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최근 뉴스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좋은 소식. 뭔가요? 아직 모든 것의 시작이라서 뭔가 이렇게 축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이별의 필요한이 이제 오스카 퀄리파잉 35개 리스트 안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오스카 후보가 아직 된 건 아니고 후보가 될 자격을 얻은, 그게 약간 월드컵 16강전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 예선을 네. 통과를 하고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본선에. 예. 네, 그래서 3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5개가 되고 5개가 1개가 되고 약간 이런 공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35개의 이름이 올랐다는 거를 제가 그 영화제 해외 출장 중에 이제 알게 돼서, 네, 그래서 네, 기쁩니다. 하루에 한 작품씩 제껴가는 맛이 인상. 일단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한국 장편이 올라간 거기도 해서, 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는 않았지만은 한국에서 장편이 만들어지고 그 작품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들이 인정을 받고 하는 거는 늘 여전히 설레기도 하고, 정말 저런 걸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감독님 초기 작업할 때부터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서 늘 계획이 있었구나, 더하기 천재는 저렇게 태어나는 건가 하다가도 이번 작품 보고 이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작품을 잘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2년 반 동안에 스스로가 되게 성장을 한 사람이 됐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저한테는 누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겠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은 말 그대로 한 단계 더 어른이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다음 또 단계를 향해서 나가실 것 같아서 네, 응원을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제는 늘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영화들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걸 만든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지금 7시가 돼가는데 네, 마치기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일정 여러분들이 또 발견을 하는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감독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